사랑받지 못한 왕, 현종 이연, 존재 자체가 죄였던 남자의 비극. 나는 현종 이연. 나는 평생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임, 내가 왕임, 내가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 전체가 당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 논쟁 중 하나는 왕의 업적도, 전쟁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왕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인물, 조선 제18대 왕 현종 이연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심지어 죽은 후에도 정통성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물음표였습니다. 너는 진짜 왕의 핏줄이냐? 오늘은 업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물음표 속에서 34년을 살다 간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종 이연은 1641년 심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양, 지금의 중국 선양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아니라 청나라 땅에서 태어난 왕자. 이것만으로도 그의 운명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왕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인선왕후 장씨. 이연은 볼모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곳이 이미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했고 45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조선의 왕이 청황제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 결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연은 바로 그 굴욕의 땅에서, 굴욕의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던 1649년 인조가 승하합니다. 소현세자는 이미 3년 전 의문이 죽음을 맞이했고 복림대군이 귀국하여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이연은 왕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효종은 정통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라면 소현세자의 아들, 즉 효종의 조카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쳐두고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정통성 논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1659년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재위 10년 만이었습니다. 이연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 겨우 18세. 그런데 효종의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부터 나라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자이대비 조씨, 인조의 계비, 즉 효종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조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효종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 자이대비가 효종의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유교 예법에 따르면 상복 기간은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보통 1년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효종의 경우가 복잡했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주장합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맏아들이 아니므로 자이대비는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 허목, 윤유를 중심으로 한 남인은 반박합니다. 효종은 왕이었다. 왕위를 계승한 자는 맏아들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3년상을 입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상복기간 논쟁입니다. 그러나 실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효종의 왕위 계승이 정통인가 아닌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면 그 아들 현종의 정통성도 인정됩니다. 부정하면 현종 역시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예송입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한 첫 해에 터진 논쟁입니다. 결국 서인의 주장대로 1년상으로 결정됩니다. 현종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통성도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74년 현종 재위 15년째. 이번엔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 즉 현종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자이대비의 상복 문제가 등장합니다.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의 상복 기간은 얼마인가? 남인은 주장합니다. 대공복 9개월이어야 한다. 서인은 주장합니다. 기년복 1년이어야 한다. 언뜻 보면 또 예법 논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인이 유리한 논리를 가졌습니다. 현종은 이 기회에 서인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을 등용합니다. 갑인예송입니다.
현종은 이 논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현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1674년 8월, 나이 34세. 두 번의 예속 논쟁을 끌어안고 살다가 마지막 싸움에서 겨우 이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현종의 34년 15년 재위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현종의 시대는 자연재해의 시대였습니다. 1670년과 1671년 조선 역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가 닥칩니다. 경신대 기근입니다. 전국적인 흉작, 전염병,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수십만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종은 이 재앙 앞에서 왕으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스스로 음식을 줄이고 구휼 정책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약했고 당쟁으로 인한 행정의 분열이 효과적인 대응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컸고 현종의 무력감도 컸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현종이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동철할자 주조입니다. 금속활자를 새로 만들어 서적 출판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문화와 지식의 보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현종 시대에는 시열력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서양 천문학 지식이 반영된 새로운 달력입니다. 전통적인 시간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한 역법을 도입한 것은 조선의 과학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종의 이름 앞에는 항상 예속 논쟁이 먼저 옵니다. 그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현종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현종의 핵심 콤플렉스는 존재의 정당성의 결핍입니다. 단순한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신이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지, 왕이어도 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근원적 불안입니다. 이 결핍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회피와 침묵입니다. 기의 예송 당시 현종은 논쟁을 격렬하게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갈등을 피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했을 것입니다. 둘째, 뒤늦은 폭발입니다. 갑인 예송에서 현종은 돌변합니다. 15년간 쌓인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서인을 대건에 치고 남인을 중용하는 강력한 결단. 그러나 이것은 냉정한 판단이라기보다 감정적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지는 패턴. 이것은 존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위협받아온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셋째, 신체화 증상입니다. 현종은 재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부병, 안질, 각종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현대 심신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논쟁거리인 삶. 그 압박은 몸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종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선왕후 장씨는 현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효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현종의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지대였습니다. 1674년 어머니의 죽음 직후 현종도 급격히 쇠약해져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달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죽음이 현종의 마지막 심리적 버팀목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현종의 왕비는 명성왕후 김씨입니다. 역사에서 명성왕후 하면 조선 말기의 민씨를 떠올리지만 현종의 왕비도 명성왕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왕비가 성격이 강하고 현종에게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종의 유약한 정치적 태도가 강한 왕비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현종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볼모의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버지의 정통성이 논란이 된 것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5년간 왕위를 유지했고 최악의 기근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했으며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출발선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현종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라고. 반면 현종에게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종은 갈등을 너무 오랫동안 회피했습니다.
기에 예송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더라면 15년 후에 폭발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국 더 큰 파국을 만듭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늦은 분노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단호함이 낫습니다. 또한 현종은 당쟁에 지나치게 끌려다녔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논리 싸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방향을 제시하고 신하들이 따르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는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현종이연. 그는 왕이기 이전에 존재 자체가 논쟁거리였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청나라 땅에서 태어나 볼모의 아들로 자랐고 아버지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왕조의 계승자가 되었으며 재위 내내 예속 논쟁에 시달렸고 대기근이라는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냈으며 어머니를 잃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34년의 짧은 생애. 그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임을, 내가 왕임을, 내가 존재해도 됨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면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 있음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됨을. 현종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존재의 정당성을 외부에서 구하는 한 그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현종이 끝내 찾지 못했던 것, 그것은 어쩌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종의 선택적 망각의 콤플렉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기억을 지워버린 왕, 숙종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